네, 다 보이시죠? 그래서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통계 추론이나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샘플링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만 잡아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게 대부분 확률 모형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샘플링 메소드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연구 내용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논문 발표를 할 때 이 샘플링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간략하게 깊게 들어가면 엄청 어려워지는 얘기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누구든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레이턴트 모델링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이턴트 모델링이라고 하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는 어떤 모델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로 주어지죠. 테이블러 형식으로 주어지거나 뭐 이미지나 뭐 도큐먼트 형식으로 주어지는데 그 안에 어떤 잠재 요소가 있어서 그 잠재 요소가 데이터의 제너레이션에 영향을 줬다는 그런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베이지안 모델링과 뭐 같은데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RBM,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나 Variational Autoencoder, 오토인코도 뭐 이런 형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겐이나 히든 마르코브 모델, 그리고 뭐 파티클 필터, 비전에서 쓰이는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 네,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저희가 정의를 하려면 이 프라이어를 우선 정의를 하고 그 잠재 어, 베리어블, 잠재 변수에서부터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라이클리후드를 정의를 해야죠.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저희가 잘 정의한 모델이 아닌 거고 이 둘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과 데이터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거나 그래서 RBM 같은 경우는 이 색칠해진 게 히든 베리어블이고 이 히든 베리어블로부터 어떤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생성됐다는 이런 그래피컬 모델, 언다이렉티드 그래피컬 모델을 저희가 RBM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볼츠만 머신이 있고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이 있는데 볼츠만 머신은 그냥 이게 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은 히든 베리어블끼리 간에 그 이제 엣지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오브저버블 베리어블 사이에도 엣지가 없는 걸 우리가 리스트릭티드라는 말을 붙여서 RBM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RBM은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해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모델링을 해요. 근데 얘를 모델링 할 때 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에너지 텀을 해가지고 얘를 모델링 하는데 흔히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에서 저희가 뭐 MCMC를 하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이 노멀라이징 텀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뭐 히든 마르코프 모델 같은 경우도 이 히든 스테이시 어떤 마르코프 체인을 따랐을 때 저희가 보는 옵저베이션은 이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에미션 되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시계열 데이터 보통 데이터를 다루니까 이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면 이 히든 스테이트에 관해서 추정을 하죠. 아니면 이 히든 스테이트를 프라이어를 주는 어떤 코베리에이트의 뭐 개수를 찾는다든가 뭐 그런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리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드도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어떤 레이턴트 벡터에서부터 제너레이션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벡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 엘보텀을 맥시마이즈하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은 많은 머신러닝 테스트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흔한 RBM조차도 이게 얘를 피팅하려면 몇 가지 테크닉이 들어가요. 그리고 RBM을 피팅하는 거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얘를 어떻게 학습할 거냐 하는 거는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제일 잘 설명하는 어떤 수식이 필요할 텐데 어떤 목적 함수가 필요할 텐데 얘를 어떻게 정하느냐. ML이 많이 쓰잖아. 그치. MLE는 likelihood를 최대화시키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잖아. 음, 그래서 likelihood를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likelihood를 계산하고 이 likelihood 데이터의 likelihood를 maximize 시키는 세타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likelihood 펑션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prior랑 그것의 conditional distribution이잖아요. 얘를 곱하면 joint distribution이 나와요. D와 G에. 근데 저희가 D의 marginal distribution은 모르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marginalize out을 해야죠. G를. joint distribution인데 이 prior랑 likelihood를 곱하면 joint distribution이 나오는데 그거를 G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D만 남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히든 마르코브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히든 스테이트이 적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계산이 불가능해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도 이거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되게 간단한 모델인데도. 그래서 이 어떡할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모델이 있고 우리가 모델링을 되게 이쁘게 했는데 얘를 피팅을 못 하겠단 말이죠.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 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했냐? 그럼 보통 통계학자들은 EM 알고리즘을 썼어요. 그래서 EM 알고리즘은 뭐냐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인데 그것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이거랑 같겠죠. 왜냐하면 이게 D에 대해 적분하면 P D 기분 D는 1이니까 이게 나와서 그냥 얘가 나오고 얘가 1이니까 같거든요. 그리고 P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면 이 로그 분모 분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뺄셈 되고 그럼 얘는 지금 이 컴플리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컴플리트 라이클리후드의 포스테리어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포스테리어 민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 포스테리어의 엔트로피거든요. 뒷텀이 마이너스 포함해서 그럼 얘 로우 바운드가 얘가 돼요. 왜냐면 엔트로피는 항상 0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다 보면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마이즈 된다는 거를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EM 알고리즘이거든요. 예, 이 스텝에서 이 포스테리어 민을 계산하고 포스테리어 민은 파라미터에 관해서 기술이 될 거고 그 파라미터에 관해서 그 목적 함수를 맥시마이즈 시키면 점차 이터레이티블리하게 MLE로 수렴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에비던스 텀이 문제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인터랙터블 하기 때문에 EM 알고리즘을 쓴다고 해도 이 포스테리어에 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M 알고리즘은 못 쓰거든요. 따라서 네 이게 보통은 그래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우리가 정의를 하죠. 이 하이라키컬 모델링을 할 때 다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우리가 알아보고 다 그걸 넣는 이유가 이 포스테리어에 관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 민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계산하기 힘든 게 왜 대부분의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에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에서 왜 포스테리어가 항상 문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그냥 레이턴트 베리어블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도 MLE를 못해요. 포스테리어를 몰라서. 포스테리어에 관해서 민을 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인퍼런스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티베이션 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쉽게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포스테리어 민을 구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만약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어떤 F라는 저희가 뭐 가늠하기도 힘든 함수에 대해서 포스테리어 민을 해줘야 돼요.
네, 말하는 게 베이지안 인퍼런스는 그냥 포스테리어 인퍼런스 하는 거랑 그게 그거다. 모든 문제는 다 여기 있으니까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가장 큰 토픽이 MCMC고 그런 이유가 다 포스테리어 인퍼런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포스테리어 인퍼런스만 우리가 잘하면 베이지안은 엄청 파워풀한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에비던스 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모델이 좀만 복잡해지면 아니면 프라이어를 좀만 이상한 걸 잡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뉴머리컬 뭐 어널리시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게 어려워지는 정도가 뭐 로그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뭐 익스포넨셜하게 어려워지니까 사실 뉴머리컬한 방법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프로시메이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 해야 되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포스테리어 인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저희 타겟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은 저희가 PX라고 하고 PX는 뭐 에비던스 텀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로 할게요. 뭐 아니면 그냥 에비던스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궁금해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PX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두 개의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줄이면 저희가 원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디스트리뷰션을 찾게 되니까 포스테리어 민을 취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말을 하는 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주황색 분포함수랑 파란색 분포함수가 있으면 그 분포함수의 거리를 정의를 하고 그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로스가 있는 거죠. 로스가 그 거리라고 하면 그 로스를 최소화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저희가 푸는 게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서는 목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넣은 그림은 표보문을 추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정확하게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100개가 뭐 어떻게 꼬이고 얽혀가지고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표본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적당히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잘 근사를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샘플된 데이터를 갖고 익스펙테이션을 잘 근사를 하면 되겠죠.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그래서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샘플링 메소드 혹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메소드니까 뭐 MCMC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여러분 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저희 동아리에서도 예전에 했었으니까 보면은 그때도 포스테리어 인퍼런스를 할 때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패밀리를 갖고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 할 거냐 하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딥 네트워크를 썼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를 했는데 사실 진짜 포스테리어가 이상한 꼴이고 저희가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얘처럼 되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나 하든 이렇게 모달이 두 개면 그냥 유니모달로 뭐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거기서부터 일단 막히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때도 해봤겠지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딥 네트워크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몬테칼로 메소드 자체가 사실 익혀두고 뭐 이론을 알 필요 없이 만약 R 코드를 우리가 쓸 수 있거나 파이썬에도 이 베이지안 샘플링 메소드가 다 구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 수만 있으면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또 되게 어려워지겠죠. 막 딥러닝에서 뭐 샘플링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하려고 하면 그건 엄청 또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되게 적합한 문제들이 있어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가 적합한 문제가 있고 MCMC가 적합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 데이터를 얻는데 4, 50년이 걸렸어요. 그 4, 50년이 걸려가지고 거기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어떤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베리에이션을 인퍼런스로 하면 뭐 속도도 빠르고 뭐 괜찮으니까 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컨버전스가 보장이 안 되면 그 40년간의 그 기간이 무쓸모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몬테칼로 메소드는 그 인퍼런스를 하는데 뭐 한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큰 샘플링 메소드를 써본 적은 없지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40년에 비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뭐 그래서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몬테칼로 메소드를. 저희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너무 큰 노력이 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딥러닝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딥러닝으로 문제를 풀 때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보통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하니까, 그리고 빨리 해야 되니까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가 적합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CMC를 뭐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인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몬테칼로 메소드는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 얘의 IID 샘플을 구해가지고 얘를 에버리지 취해주면 almost surely 얘로 컨버지하는 게 그 근수의 법칙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에서 IID를 샘플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얘가 지금 포스테리어 민이 되면 더 잘 보일 텐데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샘플링 해가지고 평균을 취해주면 그 민으로 수렴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모르니까 거기서 IID 샘플을 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떻게 샘플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몬테칼로 메소드에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가 리젝션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은 뭐냐면 저희가 어디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샘플링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QX라는 되게 쉬운 디스트리뷰션을 찾아요.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 근데 최대한 타겟 디스트리뷰션에서 근사하게끔 걔랑 비스무리한 우리가 샘플링하기 쉬운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정해요. 그리고 어떤 양의 수, 뭐 라지 m에 대해서 QX가 얘가 지금 unnormalized probability distribution인데 PX를 우리가 궁금한데 P tilde X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P tilde X에 그 G를 나눠주는 게 목적인데 G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냥 G는 생략한 거거든요. 그냥 P tilde X는 아는데 우리가 PX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P tilde X에서 어떤 컨스탄트 텀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 컨스탄트 텀이 지금 이 PD거든요. 그 컨스탄트 텀이. 얘를 몰라서 우리가 얘만 안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알죠. 왜냐면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 하니까 얘를 곱해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얘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수식이 복잡해지지만 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계산을 못해서 지금 포스테리어 인퍼런스를 못하는 거니까 저희가 얘를 P 틸다라고 두고 얘를 G라고 했을 때 P 틸다만 아는 경우예요. 그래서 P 틸다 X를 어떤 인벨롭하는 어떤 라지 M이 있어서 걔를 곱해주면 얘를 인벨롭하는 그럼 이런 M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요.
뭐 어떻게 계산을 했든 p tilde x를 아니까 qx에 어떤 m을 곱해줘서 뭐 이런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게끔 하는 m을 찾았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qx에서 x를 샘플링해요. 그 다음에 이 레이시오를 구해요. 근데 이 레이시오가 새로 샘플링된 어떤 u에 비해 작으면 그 샘플된 데이터 x를 그냥 다시 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업셉을 하게 된다면 얘를 샘플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ID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IID로 QX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이 레이시오를 계산해가지고 크면 우리가 쓰는 거고, 작으면 못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음, 유니폼 샘플링 해서 저렇게 리젝트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저걸 저렇게 어떤 컷오프 값을 저렇게 이걸 보여주면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셋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하고 같게 되거든요. 저 왜냐면 G 라지 G가 뭐예요? G가 라지 G. 노멀라이징 텀, 아. P tilde X의 노멀라이징 텀. 억셉트하게 될, 우리가 QX에서 샘플된 어떤 X를 억셉트할 확률은, 이게 여기가 지금 이중 적분이거든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Q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건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MQX 분의 P tilde X에서 1까지 QX 뭐 du dx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qx 이렇게 날아가니까 n분의 1만 남게 되고, p tilde x를 적분하면 g니까 n분의 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P tilde X가 뭐였죠? 죄송해요. 제가 P tilde X가 뭐였어요? p tilde x가 unnormalized distribution. 그러니까 px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px가 p tilde x 나누기 g 꼴이 되는 거예요. p tilde x는 우리가 이비던스 텀이 없다는 거. 에비던스, 얘가 지금 상수거든. 그러니까 이비던스 텀이 없는 게 P tilde라는 건가? 곱해져 있는 거? 곱해져 근데 있는 거. 곱해져 그러니까 있는 G가 Z가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CDF인데, 이렇게 P accept가 분모로 가고 분자에 뭐 y, P x y, accept 하면 P x, accept를 하면 N분의 Z는 어떤 의미가 없나? 저 P 억셉 질문. 자체. 그러니까 해석은 할 수 있어. M을 크게 잡으면 네. accept 될 확률이 적고, M을 작게 잡으면 accept 될 확률이 커. 왜냐면 M을 적게 잡을수록 QX랑 P tilde X랑 되게 가깝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 바운드를 작게 어. 잡을지 널널하게 잡을지가 M인 건 알겠는데 N분의 G 자체를. 그건 없나? 모르겠네. 어쨌든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를 M이 소거되고 이렇게 적분이 났는데 G가 나오고 P tilde X를 뭐 Y까지 적분을 하면 G 곱하기 P FY가 되니까 이게 FY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궁금해하던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CDF랑 같게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리젝트하지 않고 억셉트한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에버리지 민을 취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궁금한 포스тер리어 민으로 수렴을 한다는 걸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M을 크게 잡거나 적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억셉트를 할 수 있는 애들의 그러니까 억셉트 레이트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이렇게 수렴을 하려면 n이 많아야 수렴한다고 보통 저희가 배우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우리가 억셉트를 많이 할수록 잘 수렴을 해요. 그래서 m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M을 많이 잡으면은 샘플링을 많이 하니까 의미가 너무 많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샘플링을 많이 해야 돼. 의미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M 잡는 노하우에 달린 방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M을 잡는 방법은, 그러니까 M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 보통 그냥 큰 수로 잡아놓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 수식을 풀어가지고 M을 잡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하죠. M을 잡는 게 문제야, 리젝션 샘플링. 그래서 나 이거 쓴 논문도 본 적이 없어. 잘 없어. 이렇게 M을 잡아가지고 리젝션 샘플링을 쓰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임포턴스 샘플링인데, 임포턴스 샘플링은 뒤에 뭐 오늘 설명 안 하겠지만 MCMC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테크닉이기도 해서 여기 넣었고, 저희가 PX에 대해서 FX의 포스트리어 민을 구하고 싶어요. 그냥 expectatio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X는 지금 G분의 P tilde X로 써지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트릭을 쓸 거예요. 일단 G는 밖으로 빼고, 우리가 아까 샘플링하기 쉬운 QX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QX로 나누고 QX로 곱할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의 Q에 대한 expectation이 되겠죠. 예, 이 식이. 그래서 Q에서 여러 개 샘플링을 해가지고 N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몬테칼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임포턴스 샘플링 방법. 그래서 얘를 임포턴스 웨이트라고 불러요. 웨이트를 곱해줘서 우리가 몬테칼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쓰려면 우선 QX랑 P tilde X랑 되게 가깝지 않으면 얘도 엄청 샘플링 efficiency가 되게 문제가 돼요. 샘플링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임포턴스 웨이트를 W라고 노테이션 해주면 얘를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NG분의 1에 sum of W 곱하기 F. 네, 아까도 말했듯이 G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G도 우리가 같은 트릭을 써가지고 샘플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N개를 써가지고 이 Q에서 N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얘에 대입해준 다음에 이렇게 몬테칼로로 근사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된 G를 여기다 넣어주면 오른쪽 식처럼 되겠죠. 그러면 이 W 틸다가 뭐냐면 이 N개, 지금 WXI가 N개 있잖아요. 그거를 N개를 다 썸해준 다음에 각각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normalized importance ratio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되게 쉬워 보이죠. W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근데 W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P tilde X 우리가 알고 QX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잘 계산해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IID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IID 샘플링이 편해요. 그냥 여러 개 샘플링 한꺼번에 해가지고 계산해줘. 그럼 우리가 계산하면 돼요. 근데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는 IID 샘플링이 굉장히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예로 이미지죠. 이미지는 되게 멀티모달 데이터거든요. 되게 굴곡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뭘 모드라고 하냐면 이런 꼭지점을 모드라고 하거든요. 얘는 유니모달, 얘는 모달이 두 개 있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엄청 생긴 게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차원의 저주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는 샘플링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 디멘션이 늘어날수록 그 익스포넨셜하게 엄청 많은 샘플링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샘플링 방법이 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모드에서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라이클리후드에서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샘플이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 디스트리뷰션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높은 모달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뽑게끔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러면 IID 샘플링은 안 되겠죠. IID 샘플링은 모든 샘플 스페이스에서 그냥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non-IID 샘플링인 마르콥 체인 몬테칼로 방법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콥 체인은 되게 디펜던트 하잖아요. t번째 샘플이랑 t 플러스 1번째 샘플링이 디펜던트 하니까
XT에서 높은 모드에 있는 데이터는 그 다음 샘플링에 대해서 그 다음 샘플링이 높은 모드에서 샘플링이 되도록 하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MCMC가 우선 말콥 체인을 설명하자면 X1, X2에서 이렇게 쭉쭉 가는 데이터, 시리얼 데이터가 있을 때 말콥 체인은 이 XT 플러스 1번째 데이터가 그 전에 모든 데이터에서 보통은 전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 그 영향을 받을 텐데 말콥 체인은 나이브하게 바로 그 전 스텝에서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흐리고 내일 날씨가 맑고 그 다음 날 날씨는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그 오늘 날씨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 날씨만 상관이 있고. 그래서 전 스텝에서만 그 영향을 받는 말콥 체인이 있는데 이 말콥 체인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콥 체인을 우리가 스페시파이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이니셜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T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려면 얘를 다 곱하고 마지막에 얘를 곱해야 돼요.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을. 그래서 얘가 우리가 기술되면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PX에 대해서 우리가 근사를 하려고 하는데 말콥 체인이 나오는데 그 P랑 그 P랑 같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 P랑 그 P랑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트랜지션 그 말콥 체인이 어떤 좋은 조건을 만족하면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을 여러 번, n번, 무한대 번 이렇게 트랜지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면 얘가 어떤 파이라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수렴을 하게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얼고딕한 어떤 말콥 체인을 우리가 데리고 오면 얼고딕은 어려우니까 냅두고 그러면 얼고딕하면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어떤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을 주는지 상관이 없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우리가 수렴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콥 체인은 어떻게 하냐? 말콥 체인 몬테칼로 어떻게 하냐? PX를 타겟 디스트리뷰션 혹은 이 파이 인베리언트 디스트리뷰션을 갖게끔 하는 말콥 체인을 우리가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그 체인에서 샘플링을 해요. X1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 샘플링하고 이 샘플링된 X1을 컨디션을 줘가지고 X2를 샘플링해요.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리고 X3를 X2를 컨디션을 줘가지고 샘플링해요. 여러 번 샘플링해요. 그럼 얘를 몬테칼로 방법으로 에버리지를 취해요. 그러면 얘 almost surely convergence 한다는 게 많은 텍스트에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하면 실험적으로도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잘 수렴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샘플 이피션시가 훨씬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저런 건 시퀀스를 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퀀스. 뭐요? 시퀀스를 이 샘플링 한다는 거예요. 할 때. 샘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애가 뭐 메트로폴리스 헤스팅 알고리즘 쓰는 건데 여기 임포턴스 웨이 샘플링을 할 때도 QX에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에 계속 샘플링을 할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든가. 하여튼 어떤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있어가지고 걔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그 샘플링된 애가 여기서 XT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이전 스텝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말코비안 그런 성격을 띠는 거. 질문 있는데 네? 매트리스 T 어떻게 알아요? T요? 네, T.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요? 네네. 이거는 네. 네, 이것도 이게 네,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xt 플러스 1번째 이 샘플을 할 건데 xt에서의 그 컨디션만 주는 어떤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하고 이 샘플링 된 애를 갖다가 억세트 할지 리젝션을 할지를 정해요. 아까 그 리젝션 샘플링처럼.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얘를 계산할 거거든요.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p라는 걸 몰라도 이게 unnormalized distribution 알기 때문에 알고 이 레이쇼를 취하기 때문에 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얘에서 리젝션 할지 뭐 억세트 할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샘플된 데이터를 억세트 할지 안 할지 알거든요. 그럼 얘를 갖고 트랜지션 프로버비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이 값들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뭐 트랜지션 프로버비티를 미리 정해주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잘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비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이 맞나요? 제 대답이 맞나요? 질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알고리즘 하나하나 만드는 건 다 어려운데 그래서 한 사람들 보면 저도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런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다 그 얼고딕하고 뭐 그런 거 증명하고 뭐 얼고딕보다 좀 더 강한 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얼고딕한 걸 보이는데 그런 게 다 있어요. 얼고딕하다는 게 저게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수렴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냥 아이겐밸류가 하나만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근데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나머지는 다 이 1보다 작고.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에 상관없이 같은 대로 수렴을 한다는 게 이거 그거는 그것만으로도 보이기 어렵거든. 아, 그렇네. 알겠습니다. 파이널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레이턴트 모델링 할 때 히든 스테이트이 파이나이트게 스테이트만 가지면 그러니까 선택지가 파이나이트게면 이 말콥 체인의 뭐 수렴성을 증명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쉬운데 이게 카운터블 스테이트나 뭐 더 언카운터블 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되면 되게 까다롭게 되고 사실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깁스 샘플링을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닌데 그래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깁스 샘플링. 깁스 샘플링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고 어떤 경우에 되게 빠르기도 해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나머지 베리어블은 다 컨디션을 주고 얘만 샘플링하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다. 네, 깁스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해밀토니안 MCMC, 시퀀셜 MCMC,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MCMC, 뭐 파티클 MCMC 막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들도 자기가 제일 익숙한 거 하나만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믿을 수 있고. 시퀀셜 MCMC 같은 경우는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리밍이 있을 때 이 포스테리어를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게 힘들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지금 이렇게 했던 알고리즘대로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퀀셜 MCMC 같은 경우는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시퀀셜하게 포스테리어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메서드고 그걸 이용해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MCMC, 파티클 MCMC 다 그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해밀토니안 MCMC 같은 경우는 그 아담 옵티마이저나 뭐 RMS 프롭 같은 게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어떤 유니크 솔루션으로 그냥 옵티멀 솔루션으로 갈 때 되게 모멘텀 같은 거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포스테리어 인퍼런스 할 때도 그 모드를 찾아가고 싶은데 그런 역학적인 걸 주는 거예요. 역학적인 모티베이션을 줘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근사시켜가지고 뭐 하면 되게 그 아담이나 RMS 프로 그런 꼴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샘플링을 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MCMC를 해밀토니안이 그렇다는 거죠? 네, 해밀토니안 MCMC 아니면 하이브리드 MCMC가 그 해밀토니안 역학 이용해가지고 신기하네. 그래서 나중에 MCMC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오늘 발표한 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